2020년, 21년에는 강동의 전셋값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 강동의 집값이 입주 시점으로 넘어간 곳이 15,000세대나 된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동은 서울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강동구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주 시점 금액으로 돌아간 강동구 아파트 알아보려고 합니다. 22년 12월 실거래가 기준이고요. 이 아파트들은 국민평형인 84m²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귀찮으시면 좋아요라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알아보기 전에 강동구에 무슨 그렇게 대단지가 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서 강동구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서울의 오른편에 있고요. 5호선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분부터 강동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남 쪽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미사 쪽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이쪽으로 물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 있는 고덕역, 상일동역 주변에도 신축이 많이 생기면서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덕역하고 상일동역, 강일역 이렇게 있는 부분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이하로 들어온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합치면 15,000세대나 되는 엄청난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파트들은 이 5호선만 이용해서 서울로 가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대중교통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렇게 상일 IC를 통해서 경기도 쪽으로 차를 이용해서 나가기는 조금 더 수월한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교통을 살펴보면 9호선 연장이 이렇게 강일까지, 미사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9호선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암사 별내 8호선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거리가 가깝거나 환승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상일동역 주변으로 신축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쪽에는 강변도시로 해서 엄청나게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일동역 주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신축이 이렇게 많이 들어선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으로 굉장히 공원들이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녹지가 많은 동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학원이 100개 넘게 있기 때문에 학원과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유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살고 아이 키우고 살기에는 괜찮은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고덕 그라시움, 고덕 아르테온,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자이 아파트, 고덕 롯데캐슬 이런 것들이 입주 시점까지 아파트 가격이 내려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덕 그라시움부터 알아보면 고덕 그라시움은 여기 있는 아파트고요. 상일동역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세대수는 4,900세대나 되는 엄청나게 큰 아파트고요. 2019년도 9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거래가를 한번 찾아봤는데 실거래가는 최고가가 20억입니다. 34평 기준으로. 20억에서 최근에는 13억 8천, 13억 9천, 14억까지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는 2021년 10월이기 때문에 1년 만에 6억 2천이 감소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입주는 2019년 9월 달에 했고 분양은 16년도에 약 7억 7천 정도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2019년 9월에는 어느 가격으로 거래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을 살펴보니까 13억 5천, 13억 8천, 13억 3천, 13억대의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20년 10월에는 이렇게 13억 8천, 그 다음에 11월에는 13억 9천 이렇게 매매가 나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최근 호가는 12억 후반까지도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간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살펴보면 13억 후반대까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최근 호가는 12억 후반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을 살펴보면 거의 2019년 9월 달보다 더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어서 입주 시점보다 더 가격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16년도에 분양가가 7.7억이라서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한 것보다는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고덕 아르테온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도 4,000세대가 넘는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고요. 최고층은 34층으로 굉장히 고층인 걸 알 수 있고 2020년도 2월달, 그러니까 지금 만 3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축인 걸 알 수가 있고 이 아파트는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덕 아르테온의 34평 최고가는 19억 8천만 원입니다. 최근에 등록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12억 9,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따져도 7억 정도가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가 나온 시점은 22년 4월이기 때문에 7개월 만에 7억이 하락한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언제쯤 가격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2억 9천만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면 19년도 가격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주 시점에 거래된 이런 거래들은 14억 정도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입주 시점 가격보다도 훨씬 더 내려가서 12억 후반대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12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2020년대 초반보다 더 가격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로 지금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분양가는 17년도에 8억 정도에 분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들, 앞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모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있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하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고덕 자이 아파트 매매가 가지고 왔습니다. 최고가는 16억 3,500, 이 옆에 있는 자이 아파트는 16억 8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는 11억, 12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12억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거래된 적 없는 가격으로 거래가 된 거죠. 물론 분양가는 18년도에 8억으로 분양을 했지만 사람들이 판매를 시작한 가격 자체가 14억인데 14억보다도 2억 더 내려간 가격에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고덕 아이파크의 경우에도 19년 12월에 입주를 했는데 이 19년도 12월 가격을 보면 13억으로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주 시점보다 더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물론 분양가보다는 올라가 있지만 입주하는 당시보다 1억 이상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롯데캐슬, 베네루체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파트들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가격 가지고 왔는데요.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16억 8,500에서 지금 10억 8,500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17억 2천만 원에서 12억 2천만 원까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아파트 살펴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 1년 만에 5억에서 7억 사이가 빠져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입주 시점보다 확실하게 더 많이 빠져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2016년도가 입주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가격이 올라가 있지만 2019년도 가격으로 내려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강동구의 입주 물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기사들 같은 경우는 강동구 전셋값이 엄청 떨어진다. 이런 기사가 2020년도, 21년도에 나왔는데 그런 이유로는 방금 보여드린 아파트들이 다 19년, 20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오신 분들이 전세를 내놓으면서 전셋값이 엄청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들이 다시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전세에 조금 하락 압력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구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고 구매했다고 하면 다시 여기도 금리의 영향으로 지금 버틸 수 있는 분은 버티고 못 버티시는 분은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대단지에서 더 영향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요런 아파트들하고
결과적으로 5호선 하나가 있는 건 똑같은데 이쪽 미사라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가 있다는 것도 강동구의 매매가를 하락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동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개발해야 될 것서 새 건물로 지어진 요 아파트들 말고 이쪽의 경우에는 인프라부터 모든 것이 다 신도시로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길만 하나 건넜을 뿐인데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신도시가 바로 옆에 있어서 강동구에 대체로 미사로 넘어갈 수 있는 미사라는 대체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강동구의 상승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둔촌주공이 잘 청약이 안 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여기 있는 아파트들보다 훨씬 더 서울의 중심에 가까운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둔촌주공이 청약이 잘 안 되고 판매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저기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매가가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는 둔촌주공보다 3억이 싸서 굉장히 청약이 잘 됐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지 살펴보니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5.4대 1로 굉장히 청약률이 낮았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0억 5천 정도, 84제곱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에 분양이 됐습니다. 네, 여기 있는 강동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길동 신동아 1, 2차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 건데 한 47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고, 59제곱미터만 일반으로 나왔는데 6억 5천만 원부터 7억 7천만 원 정도 선에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둔촌주공보다 3억 정도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와서 경쟁률이 치열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럼 59제곱미터가 3억 정도 내려왔으니까 84제곱미터도 3억 정도 내리면 한 10억 정도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강동구 아파트들은 지금 12억 정도에 나와 있으니 이 10억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강동구에 있는 15,000세대나 되는 아파트들이 20년도, 21년도에 너무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을 급하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락을 하는 요인 중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금리가 부담이 되고,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도 금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매매가를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라는 굉장히 살기 좋은 신도시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가 바로 옆에 널려 있고, 거기에다가 신축인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급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를 단번에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태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 특히 강동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만 분양을 했지만 84제곱미터를 예상하기에 10억 정도를 적정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10억 정도 될 때까지는 다른 아파트들은 조금 더 고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강동구 15,000세대가 되는 아파트들의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